지금 앞에서 코치님들이 이제 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은 설득이고 표현력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항상 뭘 느껴야 되냐면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걸 닮아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 표현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마음속에 아무리 뭐 많은 걸 깨닫고 대단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표현을 안 하면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이 표현력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표현력에 있어서 설득을 당하는 게 또 일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력을 악마도 쓰는데 내가 만약 천사다 표현력을 안 쓰는 천사가 모르겠어요. 악마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뒤지고 하는 게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 안 될 텐데 왜 표현을 안 하고 살지?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왜 그걸 강화를 안 시키지? 나이가 계속 처먹도록 표현력을 강화 안 시키는 거에 있어서 손해를 본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어떤 것들을 왜 인지를 못하고 있지? 그런 것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딱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표현력은 99% 영역으로 가면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게 되니까 표현력은 최대한 명확해야 되고 그 명확한 거를 조금이라도 경험 못한 사람들 아무리 표현해도 그냥 이론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비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유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시간을 보낼 때, 예. 여기에 주의력을 이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 설득력을 꼭 키워야 돼요. 소통 능력을 꼭 올려야 돼요. 소통 능력을 꼭 올려야 돼요. 강화를 꼭 시켜야 돼요. 여기에 들어온 목적이 저희가 자원을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준단 말이에요. 계열을 제공해주고 계열에 대한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이런 흐름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는 지금 케어를 받고 있다는 거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뇌 훈련, 속마음 훈련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에너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자물리학 배웠죠? 예. 뭐 우주의 법칙도 이제 나중에 할까요? 종교적인 뭐 어떤 그런 어떤 책들도 좀 해볼까요? 예. 뭐 어쨌든 다양하게 다 뭐냐면 표현이에요. 양자물리학도 수학도 다 뭐예요? 표현이에요. 언어로서. 근데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노벨상도 받았고 뭐 노벨상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연기도 다 표현이고 우리가 디지털 영화 보는 게 다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설득을 안 해줬어. 어느 누구도 이게 나한테 직접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주관적으로 나한테 직접 연결돼야 된다는 걸 어느 누구도 주의 깊게 사려 깊게 그렇게 연결을 안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어요. 학교 때도 그렇고 옆에 선생님, 부모님, 배우자, 심지어 나조차도 내 자녀들한테 그 표현력과 그런 어떤 창의성과 그런 어떤 상상력과 비유법과 그리고 소통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족보라든가 자기 어떤 가문이라든가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늘 당하면서 사는데 왜 이걸 강조하지 않았지? 영업이 뭘 하는데 콜드콜이 뭔데 유튜브라는 게 뭔데 글은 왜 올리는데 그 표현력에 대한 훈련인데 누군가 내 글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내 글에 소중하게 그 시간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뭐 개나 소나 다 내 글을 읽을 수 있겠지. 근데 타겟층이 점점 괜찮아지면 개나 소나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트럼프가 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트럼프가 내 영상을 접할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나 내 미래 배우자, 내 두 번째 이제 이혼하고 재혼할 배우자가 내 글을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담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 농담, 웃어라고 하는 농담이에요. 네, 이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보자는 거죠. 혹시나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하지? 지난번에 매미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죠. 17년 동안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톡방을 한번 봐보세요. 표현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저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소통을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소통 능력을 올려야 하는데, 그 소통 능력을 왜 올려야 합니까? 코치님하면 코치님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표현할 수, 왜 소통 능력을 올려야 되니? 소통 능력이 왜 돈이 되는지, 왜 이 소통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소통 능력이 또 뭐가 있는지 표현이 돼요? 그런 게 사려 깊은 생각들이에요. 왜 우리가 소통 능력을 올려? 반론을 계속 의문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소통 능력이 이렇게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소통 능력이 의미하는 디테일이 무엇인지 누가 말해주는 거 말고 이건 내가 말해준 건데 여러분 말을 해봐라고 해볼까요? 제가 방금 뭐 1분이든 5분이든 얘기했어. 이 얘기를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저처럼 표현을 못해요. 저처럼 표현을 못하고 조양 대표님처럼 표현을 못한다고요. 맞죠? 그 표현이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쳤을 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설득, 소통 이게 뭘까? 소통의 하나는 뭐예요? 퍼포먼스를 해야 돼. 스피치를 해야 돼. 퍼블릭 스피치. 퍼블릭 스피치를 하는데 퍼블릭 스피킹을 하는데 그게 디지털 1대1이 될 수도 있어요. 디지털. 줌으로 1대1 만나서 내가 내 소개라든가 나의 어떤 회사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피치를 던질 수 있어요. 그게 1대1. 그죠? 디지털에서 지금 하는 건 뭐예요? 1대 다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앉혀놓고 피치를 던지는 거, 표현을 하는 거, 설득을 하는 거. 이게 다 판매, 다 뭐예요? 판매, 소통의 전략이기도 하면서 과정이기도 하면서 프로세스. 예. 그러면 이제 디지털만 있어요? 그리고 응대를 안 하는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줌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 하면 고개가 또 끄덕거리고 박수도 치고 물개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표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내복 입고 있는 사람은 없죠. 예. 막 뭐 티셔츠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면이 뒤에 가 있는지 앞에 가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은 뭐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피드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와 티카 타카 티카 타카까지 어느 만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표정으로 내가 아 이 사람들 재밌어 하는구나 재미없어 하는구나 어느 정도 나한테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 디지털만 했어요 우리? 스피치에서는 1대1 현장이라는 거 있어요. 1대 다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혹은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스피치를 던지는 경우도 있고 전화 통화로 또 1대1 상담할 수도 있고 전화로 스피커폰으로 다양한 사람들하고 막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술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데 수월하게 살 수 있어요. 좀 수월하게 살 수 있어요. 수월하게 돈 벌 수 있어요. 소통 능력을 올려라고 하는 게 퍼포먼스 그런 기력과 능력을 발휘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이 누군가는 푸시하고 자극 주어서 훈련해라고 격려를 해야 돼요. 올리면 잘한다. 예. 올리면 하트라도 하나 주고 올리면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찍을 때 내가 글을 올릴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유를 하면서 연결까지 시키면서 막 이런 영감을 줬던 코치님 감사하다면서 뭐 이렇게 연결하면서 또 하면 그 코치님 또 그걸 또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상관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전에는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면 글쎄 내가 찾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게 없어도 문제였잖아요. 지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얼마 더 기다려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거래라고 하는 거는요. 거래를 여러분 잘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득을
취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목적이 저는 경제 목적을 여러분들과 달성시키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걸 설득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거기에 눈길을 돌리게끔 저희가 계속 자극 주고 있어요. 거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음, 리스크하고 생존이거든요. 내가 상황이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리스크 있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리스크 있는 거래를 아까 예, 연정민 코치님도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인지 메타인지 약한 상황에서 표현력이 약한 상황에서 뭔가 내가 리스크가 좀 어떤 많이 노출된 어떤 상황에서 그 리스크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날렸거나 아니면 무슨 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 돌려준다는 무슨 뭐 그런 사재기라든가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돈을 날렸거나 네.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명이겠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치유되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그래도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가졌고 누군가 30대, 40대 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회복력을 어디서 가졌는지를 보면 저랑 거래를 해가지고 그 회복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저랑 거래했다고 하는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저라는 사람이 좀 특별해요. 그냥 평범하지가 않아요. 저 원래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특별하다는 게 뭐냐면 특별하다는 게 뭔가 아까 조하영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계열로 연결시키면서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계열로 인해서 설득하다 보니까 설득될 수밖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패는데 어떻게 당해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뭐 새새끼인지 개새끼인지 뭐 씨발인지 뭔지 이렇게 하면서 막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제가 그래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 계열이 여러분들한테 개새끼, 쇠새끼, 씨발새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계열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믿는 구석, 믿는 형님이 있으면은 막 내가 개뿔도 없어도 막 어때요?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교육에 지금 여러분 투자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왜냐면 그럼 주제 파악 메타인지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메타인지가 좋으면 나에게 가장 맞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거래로 인해서 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 거래를 위해서 작은 도미노들을 실험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의 거래로 인해서 인생이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거래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거래를 앞에서 죽지 않고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생존을 최대한 오래 하면서 그 거래를 할 때까지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